안녕하세요. 우리아담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바랍니다. 늘 재미있는 우리 야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열어. 문 열어. 문을 열라는 소리는 보지 않아도 잔뜩 술에 취한 음성이었다. 코에서 나오는지 입에서 나오는지 분간할 수 없는 이상스러운 음성이었다. 그런 이상스러운 음성은 한 사람의 음성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음성이었다. 여보게 빨리 열라고 하게. 지금 열라고 하지 않았나? 어서 열라고 해. 응, 문 열어. 문을 열라고 떠드는 사람은 그 집 주인인 최서방이었다. 최서방의 아내는 문을 열라는 고함 소리에 치마끈을 다시 졸라매고 기진맥진한 걸음으로 기어 나오다시피 걸어 나와서 대문 빗장을 빼고 한쪽 문을 열어놓고 그 문 뒤에 몸을 숨겼다. 자, 어서들 들어오게. 들어와서 한 잔씩 더 하고 가게나. 자자. 술상 가져와 술술. 최서방은 혼자도 아닌 서너 명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사랑방으로 들어가며 소리쳤다. 장씨 부인은 다시 대문 빗장을 지르고 역시 기진맥진한 걸음으로 안방을 향해 걸으며 아, 오늘도 또 저렇게 대치하셨구나. 지성이라는 것도 거짓이요. 기도라는 것도 거짓이야. 아니, 내 정성이 부족한 것인가? 하는 말로써 최서방이 그렇게 취해서 들어온 것을 무척 탄식하였다. 최서방이 회심하기를 위해 밤마다 칠성을 향하여 칠성님이시여. 서방님이 빨리 취하는 정신을 깨어 바른 남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춥거나 더웁거나 풍우한설을 불구하고 기도를 올렸다. 그래서 기진맥진한 걸음을 걷게 된 것도 사흘을 단단히 굶은 까닭이요. 최서방이 그렇게 술이 대취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도도 헛것이라고 한탄한 것은 칠성 기도를 한 까닭이었다. 술 가져와. 술 가져와. 손님이 찾아오셨으니 얼른 술 가져와. 예? 예. 조금만 기다리셔요. 곧 들여갑니다. 장씨 부인은 최서방이 술을 재촉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 가장의 체면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터인데. 장씨 부인은 여러 가지로 술상을 장만할 도리를 생각하다가 남의 아내된 몸으로써 남편을 위해 무엇이 아까운 것이 있으랴? 하고 크게 결심을 한 뒤에 눈물겨운 물건을 팔아다가 술상을 장만하여 내갔다. 그런지 얼마 뒤에 손님들은 취해서 돌아가고 최서방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졌다. 때는 엄동이었다. 최서방이 누워있는 방은 냉기로 뼈가 저렸다. 최서방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최서방이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내 장씨는 아무것도 덮은 것 없이 추운 것을 이기지 못하여 잔뜩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끙끙, 그리고 끙끙 앓은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머리는 큰 수건으로 싸매고 치맛자락에는 피가 묻었으며 오른편 발목도 퉁퉁이 싸매었다. 최서방은 술이 안 깬 기분에 아내의 볼기짝을 발길로 탁 차며 계집년의 잠자는 모양이 왜 이렇게도 흉측해? 빨리 못 일어나. 하며 소리를 빽 지르고 또다시 발길로 한 번 더 탁 찼다. 장씨 부인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다가 다시 푹 쓰러졌다. 몹시 밉게 생각하며 왜 또 쓰러지며 대가리에는 수건을 무슨 모양으로 썼어? 하고 수건을 홀랑 벗겼다. 최서방은 깜짝 놀랐다. 최서방이 그렇게 놀라게 된 것은 장씨 부인이 머리를 홀랑 깎은 중대가리가 되어 있는 것이었다. 최서방은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술이 덜 깬 중에서도 궁금증이 생기어서 쓰러져 있는 장씨 부인을 흔들면서 벼란간 머리는 왜 모두 깎았어? 하고 까닭을 물었다. 장씨 부인은 다시 정신을 차려서 겨우 일어나 앉으며 그건 알아서 무얼 하셔요. 하고 오른편 다리를 두 손으로 쥐며 양미간을 찌푸렸다. 최서방은 장씨 부인의 다리를 잡으며 찌푸리는 것도 이상스럽거니와 머리를 깎은 것이 더욱 이상스러워서 글쎄 머리는 왜 깎았어? 하며 소리를 빽 질렀다. 그것은 역시 주정이었다. 장씨 부인이 차마 말하기가 어려운 기색으로 어젯밤에 깎았어요.
글쎄 어젯밤이고 오늘 밤이고 왜 깎았느냐 말이야. 술상을 장만하느라고 깎았어요. 술상은 머리털로 만드나? 아니, 손님과 같이 오셔서 술을 가져오라고 재촉은 하시고 술을 살 도리가 없어서 생각다 못해 머리를 베어 달에 꼭지로 팔아서 술을 사오느라 깎았어요. 최서방은 그 말을 듣자 이상한 느낌이 가슴속에 출렁거렸다. 그래서 한참 동안이나 말을 못하다가 그건 그렇다 하고 발목은 왜 저렇게 싸매었어? 하며 발목을 퉁퉁이 싸맨 것을 비로소 유심히 보며 그렇게 싸맨 까닭을 물었다. 장씨 부인은 또한 말을 하기를 주저하다가 다쳤어요. 어째서 다쳤어? 어젯밤에 안주를 만들다가 다쳤어요. 안주를 어떻게 만들었기에 발목까지 다치며 만들었어? 하고 최서방은 그제서야 장씨 부인 앞에 앉으며 그 싸맨 것을 풀으려 하였다. 장씨 부인은 양미간을 찌푸리고 다리를 끌어들이며 왜 이러세요? 어디 얼마나 다쳤나 봐. 그건 보시어 무얼 하셔요. 글쎄 봐. 하고 최서방은 장씨 부인의 다리를 다시 이끌어내어 싼 것을 풀기 시작했다. 싼 것을 풀어갈수록 피에 흠씬 젖은 것이 착 말라붙어서 그 헝겊은 소가죽같이 빳빳하였다. 최서방이 그렇게 피에 젖어 빳빳하게 된 것을 한 겹 두 겹 벗길 때에는 장씨 부인은 아야. 몹시 아픈 것을 끙끙 참아 두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떨어졌다. 헝겊을 다 떼어내니 큰 손바닥 넓이만큼 살이 떼어지고 뼈가 허옇게 드러났다. 두 눈을 바로 뜨고 보기에는 참으로 징그럽고 몸서리가 처졌다. 최서방이 이마살을 찌푸리고 다시 헝겊으로 싸매며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이야? 그저 잘못하여 다친 것을 구태여 알아서 무엇하셔요. 글쎄 웬일이야? 어젯밤에 머리를 베어 술과 안주거리는 사왔으나 뗄 것이 없었어요. 안주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할 수 없어 뒷곁 기둥을 칼로 깎아내리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그렇게 상한 것이에요. 최서방은 그 말을 듣자 전신의 땀을 흘리며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최서방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마치 오동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면 이미 천지가 가을인 것을 좋게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눈물을 흘리는 최서방의 심경에도 홀연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하였다. 최서방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아직도 덜 깼던 술이 번쩍 깨고 새 정신이 번갯불같이 머릿속을 지나가며 부지중에 손을 들어 장씨 부인의 깎은 머리통을 이리저리 쓰다듬으며 술에 미친 놈의 끝이 이렇게 처참할 줄이야 알았겠소. 하고 목맨 소리로 말을 하고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머리를 문지르던 손을 떼어 퉁퉁 부은 발목을 어루만지며 부인, 몹시 아프? 몹시 아프? 이 죽일 놈으로 해서 깎아 중이 되고 절뚝발이가 되었으니 어찌하오? 부인, 이놈은 100번 죽어도 아까운 것이 없는 놈이요. 부인! 최서방은 목을 놓아 울며 장씨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장씨 부인은 공손한 어조로 깎은 머리는 다시 나면 그만이에요. 다친 발목은 나으면 그만인 것을 왜 이렇게 마음을 상하십니까? 모두 부덕이 박한 탓이오니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상심치 마세요. 더구나 100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말씀은 군자의 품위를 상하게 하시는 말씀이옵니다. 하고 최서방의 마음을 간절히 위로하였다. 최서방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스라에서 장성하여 장씨 부인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서방은 점점 장성할수록 힘이 장사여 그 용맹이 뛰어났다. 그러나 그 성질이 너무 호탕하여 어려서부터 공부에는 뜻을 두지 않고 매양 장난으로만 지내다가 이시 부인에게 장가를 든 뒤로는 술을 먹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구실로 그렇게 술을 먹기 시작한 것이다. 최서방이 술을 먹기 시작한 뒤로는 아주 술에 미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봉양치도 않고 아내를 돌보지도 않았다. 최서방은 실로 술로 인해서 불고 가사하는 폐락꾼이 된 것이다. 원래 최서방의 가정은 몹시나 가난한 집이었다.
그런데 최서방이 술에 미쳐서 불고 가사를 함으로 그 가정의 형편은 더욱 처참하였다. 그러나 장씨 부인은 술망나니 남편을 조금도 원망치 않고 어느 때는 빨래품을 팔고 어느 때는 바느질품을 팔아서 시어머니를 공양하였다. 그런데 장씨 부인이 품팔이하는 것을 전부 가정에 쓰게 된다면 그래도 곤란이 그다지 막심치 않겠지만 최서방이 불고 가사를 하는 중에도 장씨 부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성화를 하여 양식 팔 돈을 가끔 가져가는 까닭이었다. 그래서 장씨 부인이 손톱 발톱이 다 닳도록 애를 쓰나 좀처럼 곤란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최서방은 그렇게 무리하게 장씨 부인을 부려먹으면서도 만일 한 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독한 매질을 하고 더욱 술에 취해서 돌아오고 주정이 대단하였다. 그래서 장씨 부인은 어느 날 매를 안 맞는 날이 없었고 전신에 피가 맺힌 자국이 파랗게 물들고 허구한 날 주정받기에 얼이 빠졌다. 그러나 장씨 부인은 이러한 고초를 그래도 달게 받으면서도 최서방이 회심하기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장씨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최서방은 그날 그 시각부터 취생몽상 암흑세상을 벗어났다. 그리고 그 어진 아내의 은혜를 갚는 도리는 몸을 나라에 바치어 충용을 빛내는 도리밖에 없다고 깊이 깨닫게 되었다. 최서방은 그 길로 외가로 가서 슬하에 낙이 없이 한숨과 눈물로써 세월을 보내는 모친을 찾아가 전일에 불효가 된 것을 크게 사과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왔다. 최서방은 장차 나라에 몸을 바칠 일과 당장 어머니와 아내를 부양할 도리를 생각하였다. 그래서 매일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팔기도 하고 남의 집 품팔이도 부지런히 하였다. 최서방의 가정은 나날이 평화스러운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살림이 늘어가기 시작하였다. 최서방은 그렇게 가정을 돌보면서 한편으로는 출세할 도리를 생각하다가 알았다. 내가 일찍이 술에 미쳐서 배우지 못하였던 글을 이제 다시 배워 글로써 어찌 출세할 수 있으랴. 그러니 나는 무술로 출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문으로서 출세하려는 것은 단념하고 무로서 출세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최서방은 칼을 쓰고 진을 치며 말을 달리는 법을 연습하기 시작하였다. 최서방의 무예는 일취월장하여 당당한 장군의 재질을 지니게 되었다. 최서방은 필경묵과에 급제하여 뜻과 같이 무로써 몸을 일으키어 벼슬이 서북 병마사에 이르렀고 국방상 가장 중요한 귀주성의 성장을 겸하여 서북방을 지키게 되었다. 어느 날 몽고의 명장 살레답이 정병 3만을 거느리고 산과 같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위주, 정주, 태주 등 7성을 승승장구의 기세로 짓밟고 귀주성에 이르러 사면을 에워쌌다. 그러던 중 몽고군과의 전투에서 최서방은 혁혁한 공을 세워 승전을 보고하니 왕은 그 기별을 듣고 최서방을 맞이하기 위해 친히 예성강까지 거둥하였다. 최서방은 예성강에 당도하자 왕의 어가를 보고 말에서 내려 왕의 어전에 부복했다. 왕은 오고를 내밀며 최서방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경은 참으로 만고의 충신이요 만고의 명장이다. 그 공을 무엇으로서 갚으리? 최서방이 머리에 금화를 꽂고 어주 3배의 불그레한 안색으로 유랑한 군악을 앞세우고 어전을 물러나오니 수많은 군중은 무인의 크나큰 영광을 치하하고 아우성이 천지를 진동하였다. 몸이 영광에 이르자 최서방은 아내에게 여보, 이것이 모두 당신의 정성이요. 아니, 제가 무슨 정성이 있습니까? 당신께서 용맹하셔 하늘이 도우신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내가 술망나니로 지낼 때 반항했다면 나는 더욱 술주정꾼이 되었을 것이요. 최서방은 이제 다시 자라난 아내의 머리에 상감이 내린 금꽃을 꽂아주었다. 실로 최서방의 아내는 남편을 바로잡기 위해 분골쇄신한 보람이 있었다. 이로부터 최서방의 아내는 살아있는 열렬하고 칭송이 자자했다. 우리 야담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 이야기는 남편을 출세하게 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불고 가사하는 남편에게 정성을 다하여 비로소 가정과 나라에 큰 힘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내의 정성이 지극하여 하늘도 감동하였나 봅니다.
물론 남편의 천성이 그리 모나지 않아 아내와 더불어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었죠.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우리 아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